최근 중국 국영 매체 인민 언론에서 중국의 주변국 중 특히 우리 한국이 방산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 중에서도 1급 전략 무기 체계를 대량 생산 후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잔뜩 긴장했습니다. 여기서 1급 전략 무기 체계는 사거리 3,000km 이상의 성능을 갖춘 현무를 말할 수 있겠는데요. 중국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그도 그럴 것이 아직 일본에서도 보유하지 않은 1급 전략 무기 체계를 한국이 대량 생산하자마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중국 정부가 국영 언론을 통해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중국은 30년째 한국의 국방력 증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북한이 화성급 로켓을 통해 핵무기를 개발할 때는 조용하던 중국이 이런 반응을 보이니 한국이 대량의 탄도 미사일을 보유해야 할 이유는 아주 명백해졌습니다. 중국은 우리 한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무 미사일 다량 보유를 중국이 반대할수록 그것은 한국군에게 가장 이득이 됩니다. 이처럼 현재 국군이 보유한 탄도 발사형 현무 미사일은 기존 탄두 중량 500kg급 순항 유도탄보다 더 높은 1급 전략 무기 체계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1급 전략 체계란 전투에서 이기기 위한 행동 방식을 정리한 전술이나 부대 간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2급인 전술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결정적인 군사적 이익이 있을 때 쓰는 말인데요. 보통 가장 밑단계 기술을 가진 유도탄 체계를 사거리 100km 이하급으로 나누며 목표물을 타격하는 순간 적탱크를 잡을 정도의 대전차 미사일 정도의 소규모 전투 성능을 지닙니다. 반면 사거리 150km 이상, 500km 이하의 체계를 현무일이나 천무일 같은 중거리 발사대로 칭하고 이것보다 더 크고 거대한 그 이상부터는 이제 현무사부터는 완전히 장거리 탄도 체계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사거리 5,000km와 탄두 중량 9톤을 모두 갖춘 유도탄 체계를 보유한 국가는 세계에서 많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나마 UN 상임이사국들을 포함해 5개국 정도가 이 정도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대전에서 전쟁의 결과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무기가 현무 6급 이상의 탄도 미사일이다 보니 세계 강대국들의 전략사령부들이 탄도 미사일 위주로 전략체계 부대를 편성하고 군사 인공위성을 활용한 전략사령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한국군이 강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전쟁 자체를 끝내고자 억제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전력이라면 최강의 전략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무기를 가졌습니다. 현무 시리즈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비교 대상으로 R-36 사탄 미사일은 러시아의 4세대 탄도 미사일로 불리며 세계 역사상 최대의 크기의 핵미사일로 사거리는 무려 16,000km를 초과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며 작은 엔진을 합쳐 클러스터링하는 방식마저도 누리호와 완벽하게 동일한데요. 관련 기술의 일부분이 누리호를 통해 습득되었으며 현무 미사일은 최대 9톤 이상의 대응 탄두를 장착하고도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어 철저하게 방어되고 있는 적의 지휘부나 핵심 시설도 단숨에 부숴버릴 수 있는 강력한 전략작전급 미사일입니다. 한두 발뿐이라면 전장의 판세에 약간 영향을 주는 정도겠지만 수천 발을 쏠 수 있다면 큰 영토를 가진 중국에조차 엄청난 치명적인 전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위해 한국군이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과정은 신중하고 한 발씩 전진하는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식 외교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국은 국방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미래를 위한 더욱 큰 군사력 그리고 모든 무기들을 자급자족하는 형태를 얻으려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의 개발 능력과 시나리오를 분석한 미국의 퍼거슨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칼럼에 따르면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점으로 대한민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완전히 해제해버렸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주목했는데요. 이러한 미사일 사거리 제한 폐기는 사거리 5,000km 이상, 탄두 중량 9톤급의 새로운 현무 미사일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와 동시에 한국형 미사일 전략사령부를 새롭게 창설한다는 내용은 한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력 증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계획으로 추측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CSIS는 대한민국이 세계 4위권에 포함되는 강대국급 미사일 전력을 보유했다는 내용을 토대로 한국이 원전 사용 후 플루토늄을 이용해 자유롭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의 발언처럼 외세의 방해만 없다면 생산시설을 포함해 기술적으로는 연탄을 찍어내는 것 마냥 핵무기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10년 전 러시아의 국제정치학 최고위 전문가에 따르면 세계 군사력 6위권인 한국을 건드는 순간 핵무장까지 단숨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과거 현무의 개발 당시 비밀리에 추진된 만큼 계획 역시 항공공업계획이라는 명칭으로 위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내 기술력으로는 첨단 기술의 융합체인 미사일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그래서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기존 미사일을 모방 생산하는 방식으로 기본 기술을 확보한 후 마지막에 모든 기술을 결합해 자체 개발한다는 것으로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은 전략탄도 미사일을 개발한 우수한 미사일 기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된 최신형 현무 미사일은 군 관계자의 주장대로 외기권 고도 1000km까지 올라간 뒤 최대 중량의 탄두가 운동에너지를 이용해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하강하도록 설계했다며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기술들을 하나씩 확보하기 시작했죠. 이처럼 한국이 미사일 기술력 개발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이유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개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측에서 한국군이 적국을 상대로 대량 응징 작전에 사용할 현무사 미사일의 후속작인 현무5와 현무용 미사일 개발 상황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로써 소문으로만 존재했던 신형탄도 체계가 언론에 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와 기술 협력 중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주센터에서는 75톤 엔진 4개를 묶은 클러스터링 연소 시험을 완벽히 성공해냈습니다. 역사상 새로운 신기록을 갱신한 것입니다. 순수 한국산 기술로 만들어진 엔진. 대한민국 최초의 군사 우주 발사용 로켓이 여러 차례 발사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소 시험으로 엔진의 내구성까지 시험하고 군사위성을 실은 채 발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무게 300kg의 한국산 위성 여러 개를 실은 채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머지않아 우주 강대국으로 등극하는 대한민국, 이에 대해 한국형발사체 본부장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고체 엔진 4기가 사용돼 총 300톤의 추력을 발생, 4기의 엔진이 마치 1기의 엔진이 작동하는 것처럼 일심동체가 되어야 하며 극한의 성능을 내야 하고 완벽하게 통제돼야 하는데 이 중 한 기라도 연소에 문제가 있으면 원하는 추력을 내지 못하므로 이러한 엔진을 합치는 한국산 클러스터링 기술이 로켓 엔진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적용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현재 한민족은 충분한 수량의 국산 민간 위성과 군사 위성의 확보가 시급합니다. 과거부터 우주 위성 발사 로켓은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기존 강대국들이 독점하는 형태였지만 이제는 절대 아닙니다. 한국이 기술 자립화를 통해 우주 로켓을 직접 보유하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군요. 한국은 중대형급 군사 위성을 쏠 수 있는 우주 로켓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미래의 한국군을 더욱 부강하게 만들고 자주적인 군사 위성 발사가 가능한 우주 로켓 기술 강대국으로 등극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여러 차례 벌어지는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항공방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개발 중인 KF-21 전투기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무기 중 하나로 여러 나라에서 KF-21 전투기와 경쟁하기 위해 차세대 전투기 개발로 뛰어난 성능을 내세워 경쟁하고 있으며 5세대 이상의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일본과 함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인 템페스트를 추진했었는데요. 최근 일본이 공동 개발에 참여하게 되면서 스웨덴이 가입을 간보다가 결국 중단을 선언하며 영국과 일본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영국은 일본 미쓰비시가 가진 전투기 기술에 대해 과대평가되었다며 유로파이터의 과도기 전 한국산 KF-21 전투기에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최첨단 항공전자장비와 레이더 기술을 도입하고 영국의 미사일 기술과 최첨단 차세대 엔진 기술을 공유하면서 보다 합리적이게 차세대 전투기 도입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간 영국 언론에서
일본이 자랑하던 차세대 전투기 F3의 개발 계약이 한 번에 좌초될 위기에 처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웨덴이 가입을 망설이다 결국 포기한 것은 영국발 템페스트 사업에 있어서 F3 지분을 늘리기 위해 일본의 입김이 강해지며 참가국들의 불만이 누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점점 자신들의 주장이 배제되며 입지가 줄어들었고 결정적으로 합류하려던 스웨덴은 기술에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되자 불만이 커진 것이죠.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며 문제가 발생했던 공동개발 사업은 비단 템페스트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은 과거에도 유럽 연합 국가들과 함께 협력 개발한 전투기 타이푼을 개발했습니다. 항공기술을 총집결해 공중전에 특화된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했었죠. 그런데 생산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문제들이 발생했고 치명적인 유지비와 부품 결함 등 이는 현재까지 문제되고 있습니다. 타이푼 전투기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국가는 빠르게 퇴역 처리 중이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전투기는 영국에서도 불과 몇십 대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국의 항공산업은 정체될 수밖에 없었고 라파를 개발한 프랑스에게 추월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영국은 새로운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죠. 이번 템페스트 사업은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공동개발은 일반적으로 기술을 함께 개발 공유하고 개발비도 함께 지불하기에 개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용 요구와 개발 스케줄이 정리되지 않는다던가 만들어진 기체의 성능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로 개발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은 스웨덴보다 개발비를 많이 투자하는 일본에게 높은 기대를 걸며 새로운 파트너로 선택했는데 각국의 협력 관계가 얼마나 꾸준히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영국과 일본의 전투기 공동개발 계약 체결이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일본이 급속도로 연루당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장관은 일본이 주최하는 F3 전투기 개발에 영국이 참여해도 얻을 게 전혀 없으며 미쓰비가 가진 기술적 역량은 아직 신뢰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영국 정부가 미쓰비시 전투기 개발 수준이 낮은 단계임을 알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의 공동 개발 시에 만족시킬 만한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못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영국이 한국과 방산협력에 대해 3차 형식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혀지며 한국 방산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영국 군사 언론은 KF-21 보람의 전투기의 7번째 시제기가 실물로 공개되었으며 실전 타격 비행까지 성공했고 현재 한국은 전투기 엔진 개발 과정에서 협력국을 찾고 있다며 영국 기업 롤스로이스 엔진이 먼저 한국에게 손을 내밀어 양측이 이득될 만한 군사동맹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군은 폴란드에 이어 한국산 K9 자주포 200문 구매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유로파이터 전투기가 유지비 문제로 퇴역한다면 6세대급 미래형 전투기로 이어지기 전 과도기를 메꾸기 위해 KF-21 보라매를 일정 부분 도입하는 것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성을 영국의 국방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영국은 직접 한국에 방문하여 현대 비행을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산 항공기가 영국에 수출이 성사된다면 KF-21 전투기를 전 세계에 공개하며 그동안 개발해온 성능에 대해 검증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내 연구진에 따르면 테스트 정황상 실전 타격 비행과 무장 탑재량 수준은 아무런 문제 없이 성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신뢰성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 세계 국방장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위사업청장은 공군전력 발전 방향과 국산 해외 수출 관련 세미나에서 KF-21 보라매가 자체 개발 성과를 넘어 해외 수출에 도전하려면 엔진과 같은 핵심 구성품 독자 개발에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전투기의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금전적인 부분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능 개량을 통한 업그레이드를 더욱 자세히 진행할 수 있으며 세계 방산 시장의 판매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산화 엔진 비율은 약 80%로
머지않은 미래에는 전투기 엔진 100% 국산화에 성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방과학연구소는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산 터보 엔진 평가 시험을 2023년까지 마치고 개발 완수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연구진은 엔진 국산화를 시작으로 모든 부품을 국산화할 계획입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수급에 문제되는 상황이 없도록 디테일한 부품 하나하나 오직 한국의 기술만으로 만들어갈 계획인 것입니다. 독자적인 기술 개발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한국과 폴란드의 국교 수립 기념일은 양국 간 무역 교류에 관한 무역 협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관계를 잘 유지해 오면서 최근 폴란드에서 한국 무기를 대량 구매한다는 소식과 함께 카이에서 폴란드에 KF-21 클래스의 국제 비행 학교를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유럽에는 파일럿 양성 교육 기관이 없어 대부분의 파일럿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아왔는데 이제 동유럽 파일럿들은 한국의 비행 학교를 거치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폴란드 군비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먼저 한국과 KF-21 전투기의 기술력이 듬뿍 들어간 FA-50 공격기 개량형 추가 도입의 기본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항공전자 및 전자광학 면에서도 한국은 이미 블록 20 버전에서 KF-21 개발을 통해 발전된 A사 레이더와 최신 무장을 통합할 예정이고 이것이 바로 PL 버전의 FA-50이 될 것이며 성능면에서 F-16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력 전투기인 KF-16과 대등한 전투 기동 성능과 무장 운용 능력을 보유한 TA-50 전투 입문훈련기 20여 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내년 전반기까지 전투 조종사 양성 과정인 전투기 입문 과정을 신설하여 최신의 전투기를 운영할 전투 조종사를 양성하게 됩니다. 기존 교육 과정에서 KF-21 전투기 운용까지 가능한 고등 비행 교육을 수료한 조종사들은 자대에 배속되어 훈련기가 아닌 실전에 운용되는 전투기로 오랜 시간 동안 기종 전환 및 작전 가능 훈련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교육 훈련 부담이 적지 않았지만 만약 KF-21 전투기까지 폴란드가 도입하는 순간 교육 훈련의 부담 또한 현저히 줄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양성 기간 또한 현교과 과정에서는 27주가 걸리지만 8주의 훈련 과정을 통해 KF-21 전투기처럼 고등 전투기 조종사로 전환이 바로 가능하며 이때 훈련 기간을 19주 엄청 감축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폴란드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체 전술 비행 훈련을 강화하며 실전적 훈련과 대비 태세 강화에 전념하는 전투형 군대 육성에 보다 적합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되며 이 밖에도 전투기 입문 과정에 통과한 조종사들은 통합훈련관리 체계를 구비한 교육훈련대에서 전술 임무에 대한 학술 교육과 시뮬레이터 훈련을 받음으로써 전투 조종사가 갖추어야 할 전술 이해 능력과 전문성을 완벽하게 배양하게 됩니다. 유럽 지역 내 파일럿 훈련 소요를 충당하게 된다면 한국과 폴란드의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카이의 사장은 단순 판매가 아닌 공동협력의 시작이라며 폴란드는 FA-50 1000대 수출의 시작으로 FA-50 고객은 KF-21의 잠재 고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는 한국의 K9 80대 K9 자주포 648문의 기본 계약 또한 체결했는데 계약 조건에 따라 수출 규모가 최소 10조 원 이상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K방산 3종 세트의 웃음꽃이 활짝 피었는데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미래용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에도 크나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식 발표를 하기 전 하나디펜스 대표이사는 하나디펜스는 대한민국 대표 방산기업으로서 K방산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한편 글로벌 무기 체계를 앞세워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글로벌 넘버원 방산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3대 K방산 중 하나인 현대 로템 역시 K전차 긴급 소요 및 폴란드형 K전차 1000대 물량 등에 대한 추가 도입 계약을 체결했는데 현대 로템은 1차적으로 국내 생산 K전차 긴급 소요분을 폴란드에 공급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량과 국내 생산 물량이 최종 인도될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한국의 K방산은 더욱 크게 주목받게 되고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방산 관련 최대 수출 기록이었던
아랍에미리트와의 4조 원대 지대공 유도미사일, 성금 계약의 5배나 가까운 145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폴란드를 선두로 한국 무기가 유럽에 진출하는 것이 청신호가 켜진 상황에 2026년부터 양산하게 될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에 향후 유럽 수출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대구 구려 제국입니다.